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 하는데 보니까 이천 시내에는 한 두 군데 있는 것 같고 뭐 마장면 각 면 이런 데도 한 5군데인가 6군데인가 사전투표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내일 이틀 사전투표 합니다. 자, 65페이지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 시험에 역시 중개상물 해마다 출제됩니다. 중개대상물도. 용어정의 해마다 출제되고 중개상물도 해마다 출제된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을 중개대상물이라고 하고요.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태가 아예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무나 사고 파는 것을 중개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중개상물이라고요. 그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못한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국유재산은 아예 중개를 못하는 건 맞지만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이런 거는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고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임목은 설립자, 나무목자, 살아서 생립,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고 누워서 죽은 나무는 등기 못합니다. 생립,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중개대상물입니다. 근데 시험에 한 번도 토지가 중개대상물인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오늘 문제 32회 때 나온 걸 적어놨는데요. 양의장, 지목이 양의장인 토지 중개상물이냐 아니냐 나왔어요. 중개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양의장, 지목이 양의장.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다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좀 전에. 아니다? 이다. 예. 예, 모든 지목 28개 지목 다 중개상물 됩니다. 공법상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에 해당되고요.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에 해당되고요. 개인 땅으로서 거래가 가능하다면, 물론 국가 땅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말 없는 한 다 됩니다. 지금 이천 공수부대 어디 와 있죠?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이천에? 공수부대 마장면에 있어요? 옛날에 저기 남한산성에 있던 거 이리 다 왔잖아요. 서울에 있던 거. 그 군부대 근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도 국가 땅이 아니면 중개상물이라고. 개인 땅이면.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온 게 가압류, 가처분 등기된 거, 뭐 옛날에 예고등기, 지금은 없어졌고요. 예고등기는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거, 전세권이 설정된 거, 지역권 설정된 거 다 중개상물 되죠. 가압류되어 있는 것도 중개상물 됩니다. 사법상 제한이 있을 뿐이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공법상 제한, 즉 이용 제한, 행위 제한이 있을 뿐이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땅도 중개상물 되죠. 허가만 받으면 되잖아요. 모든 지목, 양의장이든 목장용지든 대든 전이든 답이든 다 중개상물 됩니다. 주유소용지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왔던 게 중개상물 안 되는 거 뭐가 나왔냐면은 무주부동산. 토지인데 무주부동산이 그냥 한글로 무주부동산 이렇게 나왔어요. 보통 옛날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는 가로하고 한자를 넣어줬거든요. 그럼 이게 무주라는 말이 주인 없는 부동산 이 뜻이죠. 무주. 주인 없는 부동산이라는 뜻인데 이걸 안 넣어주고 그냥 무주부동산 하니까 이 신청을 무주구촌동에 있는 건 안 되냐, 그래 못하냐, 이렇게 이 신청이 올라왔었어요. 주인 없는 땅은 민법의 국가 소유입니다. 민법에서 주인 없는 동산은 선점자, 먼저 가지는 사람이 주인이고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입니다.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떼보면 소유자가 국으로 돼 있는 것은 국가 소유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지자체 소유로 돼 있는 거 이런 거는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천시 소유 땅이면 중개상물이 안 된다고요. 행정재산은.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미채굴 광물. 미채굴 광물. 광업법 제2조에 보면은 국가가 광물을 채굴할 권능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개인 땅 밑에 석탄, 석유가 매장돼 있어도 그건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포락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물속에 잠긴 토지입니다. 포락지. 물속에 잠겨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건,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른바 대토권. 대토권이 뭐냐면 대토권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입니다. 뭐 대신에 현금 보상 대신에 그 지금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뭐 이게 남양주 왕숙지구 이런 데가 거의 보상이 90% 이상 끝났다더라고요. 그 이유가 현금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토지로 해주니까 사람들이 합의를 빨리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토지로 받으면 시세 차익이 많죠. 개발을 다 하면 지금은 논밭이지만. 그래서 이른바 대토권 대신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럼 1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중개상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1필. 하나의 필지라는 건 하나의 지번이 붙는 게 1필지입니다. 1필이라고 하죠. 1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중개상물이 된다 안 된다? 중개상물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중개상물 아니다. 1필의 일부는 이다. 중개상물 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이다. 예, 중개상물입니다. 1필의 일부에 대해서도.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분필 절차를 거치기, 분필하면 1의 1번지 이렇게 되고요.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는 할 수 없지만 용익물권 설정은 가능하죠. 1필의 일부에 대해서 즉 방 한 칸만 팔아먹을 수는 없지만 아파트 방 한 칸만 파는 거 안 되고 방 한 칸만 저당 잡히고 돈 빌리는 건 안 되지만 방 한 칸만 전세 줄 수는 있죠. 그 전세 주는 거 중개하면 되니까 그건 중개상물이라고. 1필의 일부. 또 방 하나만도 중개상물 될 수도 있다.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다 중개상물 될 수 있습니다. 1필의 일부도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할 수 없지만 용익물권 설정은 가능하다. 제한물권 설정 가능하다면 X입니다.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을 합해서 제한물권이라 하니까 담보물권은 1필의 일부에 대해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한물권 설정 가능하다 하면 X라고요. 1필의 일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이 토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어렵고요. 이게 뭐 지금 여기 없지만 바다도 토지잖아요. 물 다 퍼내면. 그래도 중개상물 아니죠. 개인 땅이 아니니까. 공원 이런 거 개인 땅이 아니면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하천, 도로, 중개상물. 도로잖아. 이게 토지잖아요. 하천, 도로는 그러면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토지인데 하천이나 도로는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 했어요. 틀리도 되니까 말해보라고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시험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시험에 안 나왔다고요. 개인 땅이냐 국가 땅이냐 지자체 땅이냐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도로도 사도, 개인 도로면 중개상물이 됩니다. 사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맹지에
맹지가 뭡니까? 맹지가 맹지. 눈구멍이 빠진 토지가 맹지죠. 맹지라는 말이 맹인할 때 눈구멍이 없는 토지, 즉 집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를 만들어야 2m 이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집 지으려면 그 사도를 낼 수도 있다고, 개인도로를. 그 개인도로를 내려면 이거 지역권을 설정해서 통행 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토지를 분필해 가지고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로를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도, 개인도로, 사도는 중개상물이 됩니다. 그러나 공도, 지방도, 국도 이런 거는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국가 소유 도로는. 하천도, 지방하천, 국가하천은 남한강, 북한강 이런 건 중개상물 안 되겠죠. 등기법에서 개인 하천 등기 가능합니다. 도로도 등기 가능하죠. 그 개인 걸로 등기돼 있다면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도로, 하천.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고, 개업공개사의 중개가 개입될 수 있는지 여부, 즉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사고 팔 수 있는 땅인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월드컵 경기장, 잠실 야구장 이런 거 토지지만 중개상물 아니잖아요. 청와대 부지 이런 거 중개상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이것도 건축물도 어려운데요. 차라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이렇게 하면 쉬운데 법 규정이 없습니다.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에도 건축물이 있고요. 민법 99조 1항에도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있어야 건축물이다. 그래서 우리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주유소에 5만 원 이상 주유하면 세차해주는 기계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짜로 해주더라고. 옛날에는 처음 생겼을 때는 5만 원 이상 넣으면. 근데 요즘은 돈 받더라고요. 어쨌든 그 기계입니다. 기계. 이거는 세차장 구조물이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 그리고 기둥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 내장에 등재되어 있답니다. 건물이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판례를 먼저 한번 볼까요? 판례. (72페이지) 맨 밑에 맨 밑에 보니까 역시 2008도라고 형사사건이잖아요. 형사사건 이게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한 건에 500만 원씩 받고 3건을 1,500만 원 받고 3건을 중개를 해줬어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그러니까 옆에 중개업소에서 고발했다고. 저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해달라고 형사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 가서 무죄 나와도 대법원까지 가려면 최소한 3년 이상 소송해야 되죠. 패가 망신합니다.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대법원까지 가면 소송이. 자, 그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론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한다. 물론 3건 한 게 중개업이냐 이걸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왜?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닌 건 아무나 해도 상관없다 했잖아요.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아예 거래 대상이 아닌 것도 있지만 아무나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꼭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면 중개상물이 아니냐. 건축물이 중개상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판례는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말하므로 이 중개상물 건축물이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다. 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판례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건축물 중에는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미래,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근데 시험에 입주권이라고만 나왔습니다. 입주권이 중개상물 되느냐 안 되느냐. 예, 안 된다는 취지로 시험에 출제됐는데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습니다. 입주권에 시험에 나오면 추첨, 당첨 이런 말 나오면 중개상물 아닙니다. 추첨 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 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 해당된다. 관리 처분이라는 게 동호수를 특정하는 거잖아요.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경우 수분양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수 받을 숫자죠.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는 몇 동 몇 호 누구다 분양받은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중개상물 된다고요. 근데 추첨기일날 추첨해서 아직 확정 안 돼 있다고 어디 동호수가 그런 상태는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 70페이지에 보면 판례, 분양권, 입주권 1번, 2번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권리금.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중개상물 아니니까 권리금은 아무나 발생하는 걸 중개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마이크 소리 들립니까? 들려요? 자, 그래서 건축물까지 봤습니다. 건축물까지.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70페이지 맨 밑에 시험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71페이지 그 넓혀보기 명인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론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축물 했고요. 그 밖의 여기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요거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다. 명인방법. 명인방법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명인방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71페이지에 어떻게 명인방법이 어떤 건지가 나와 있는데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어 놓는다든지 소유자를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 대상물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게 행정심판 결정입니다. 판례도 아니고요. 이게 시험에 내면 안 되는데 2번 출제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상물 아니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들이 중개상물이라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해설을 했냐면은 민법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보면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들어간다. 공인중개사법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중개상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다. 그냥 이렇게 단순히 물리 해석을 했어요. 법학학자들이니까 공인중개사법의 취지를 이해를 못한 거죠.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상물이라는 것은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중개를 하면 안 되고 권리분석, 우리 건물이나 토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는 땅을 눈에만 보고 눈으로만 보고 좋은 땅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용도, 지역, 지구구역, 토지 용계 확인서를 떼봐야 되잖아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지 봐야 되겠죠? 평창에 옛날에 한 20년 전에 거의 한 15년을 넘은 것 같은데요. 평창에 올림픽 하기 전에 엄청나게 평창에 토지 투기 붐이 있었어요. 그 메밀꽃 필 무렵 거기 저도 봉평 가봤는데 산을 포크레인 가지고 그냥 다 파헤쳐 놨더라고요.
그래놓고 평당 20만 원씩 달라더라고요. 그 제가 여기 집 지을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건 모르겠다. 일단 사놓으면 나중에 올라갈 거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집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말 안 해주고. 용도 지역 지구가 뭔지도 모르고요. 심지어 어디가 경계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이 근처에만 그냥 사놓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명인망볼 같은 수목의 집단 이거는 지금 있지도 않고요. 현실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보면 그는 누구나 권리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다 나타나잖아요. 어쨌든 결론은 명인망볼 같은 수목의 집단 하나만 중개상물이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 그렇게 그냥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나머지 교량, 담장, 축대, 토사, 암석, 이런 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가식의 수목. 또 명인망볼 갖춘 농작물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아직은. 아마 명인망볼 갖춘 농작물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요. 시험에 나오면 또 행정심판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들이 중개상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명인망볼 갖춘 농작물도 민법에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국토부 유권 해석은 명인망볼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은 눈으로 보면 고추 농사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밭대기로 거래 많이 하잖아요. 배추, 무 이런 거 밭대기로 거래 하거든요. 그 배추 같은 거 갑자기 비쌀까 봐 미리 와서 평당 7,000원 이런 식으로 주고 제 친구 농사 짓는데 100평인데 7,000원, 70만 원인데 7만 원 계약금 주고 나중에 뽑아가겠다 이렇게 하고 갔대요. 근데 갔는데 나중에 가격이 폭락하니까 뽑아라 안 오는 거예요. 운반비가 더 드니까. 뽑아라 안 와가지고 더 이상 연락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냥 갈아엎었나 봐요. 갈아엎으니까 와가지고 계약금 100 물어내라 이렇게 했대. 왜 내가 뽑아갈라 했는데 엎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70만 원 물어내라 한 거 사정세상 해가지고 뭐 20만 원인가 주고 합의를 했다더라고요. 그런 거 계약서를 적었어야 되는데 그냥 뽑아간다 막연하게 이렇게만 하지 말고 언제까지 뽑아가고 안 뽑아가면 갈아엎어도 좋다 이런 거 구체적으로 적었어야 되겠죠. 계약서를 아무것도 안 적고 말로만 해놓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농작물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밭대기로 거래하는 것 공인인가서 자격증 없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국토부 유권 해석은. 그냥 어쨌든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 딱 2번 나왔어요. 이게 명인망볼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그 밑에 뭐 미분리 가실 이런 거 다 농작물 중개상물 아닙니다. 결론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명인망볼 갖춘 수목의 집단밖에 없다. 가식의 수목은 동산이라서 중개상물이 아니고 흑토자 모래사자 여주보에 가면 사대강 사업하고 남은 모래 아직도 쌓여있죠. 여주에. 그거는 따로 모래 거의 다 팔았어요. 이제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조금은 있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여주입니까 집이? 아, 예, 감사합니다. 빨리 팔아먹어야죠. 그거 나누면 보관료가 더 들어요. 그 명박산성 맞아. 이명박이가 사대강하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거 팔아가지고 사대강 사업 18조, 22조 들어간 거 그거 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보관료를 더 많이 냈어요.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되는 거 맞아요. 어쨌든 그 파는 거는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파는 거 중개도 된다고요. 모래 이게 따로 중개상물은 아닙니다. 암석, 바위암자, 돌석자, 화강암 캐가지고 팔아먹는 거 이거 중개상물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도 된다. 토지와 분리하여 중개상물이 되지는 않는다. 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요 세 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물, 일권주의,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예외. 일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데 임목은 나무가 여러 개 있으면 이걸 임목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건은 여러 개인데.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부지, 그 다음에 건물,
공업 소유권, 생산 설비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묶어서 이것을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거래의 대상이 될 뿐 재단에서 분리해서 건물만 생산 설비만 공업 소유권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임목이나 둘 다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둘 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77페이지 맨 밑에 시험에 안 나와가지고 우리 책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맨 밑에 디귿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시효취득이나 처분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행정재산은. 근데 맨 밑에 답안 일반재산은 이렇게 적어놨죠. 일반재산이 뭐냐면 이게 옛날로 말하면 잡종재산이에요. 잡종재산. 일반재산은 매각이나 교환, 대부 등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에 붙여야 하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입찰 방식은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중개상물 될 수 없다고 본다. 법조문도 없고 그냥 본다. 자기 생각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유재산 및 여러분들이 한번 그 어플 다 다운받았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 및 어플로 해보라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3조에 보면 공개입찰을 붙여야 되지만 2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세 번째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개상물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외적으로. 그 시험에는 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 우리 책에는 아닌 걸로 본다 이렇게 해놨는데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본다라고. 예외적으로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다. 찾았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찾아가지고 보면 물품관리법 법이 있고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으면 시행령을 보시면 돼요. 43조. 쉬는 시간에 꼭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76페이지 교과서 맨 밑에 박스 안에 보면 중개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3가지 법령에 규정된 법정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어야 되고요. 사적인 거래가 개인적인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국가 소유 부동산, 지자체 소유 부동산은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중개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있어야 된다.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런 거는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80페이지에) 보시면 80페이지에 보면 중개대상물 핵심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개상물인 것, 아닌 것. 왼쪽은 중개상물인 것, 오른쪽에는 중개상물이 아닌 걸 적어놨습니다. 아닌 걸. 중개상물이 아닌 걸 좀 보면 그 자동차 등 의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거는 의제부동산이지만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법령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은 안 된다고요.
청사, 관사 등 행정재산, 문화재 등 보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재 등 보존재산 밑줄 치시고요. 시험에는 물론 안 나오겠지만 옛날에는 문화재 등을 보존재산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국유재산법 아마 제6조인가 보면 이게 행정재산으로 바뀌었어요. 시험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보존재산, 남대문 같은 것도 지금은 행정재산이에요. 행정재산 안에 보존재산도 크게 행정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미채굴 광물, 아까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도, 지방도, 국도, 공도, 개인도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공원, 도로 예정지 중 공유지, 개인 땅이 아닌 거, 공유수면 매립지 중 공유지. 시험에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시험에 나와가지고요.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원래 취지는 공유수면 매립지 중개상물이라는 취지로 냈는데 복수 정답 인정됐다고요.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립 면허 받아서 준공인가 받은 매립지는 중개대상물이지만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상물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냥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해서 복수 정답으로 인정됐다. 하천, 국유 하천, 공유 하천은 중개상물 아니고요. 개인 하천은 중개상물 된다고 했고 아까 포락지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동산질권 아니고요. 상표권, 저작권, 어업권, 광업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식재산권 등 무체재산권은 아무나 꼭 개업공개사만 중개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작권 이런 거, 저작권도 양도할 수 있죠.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지만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꼭 개업공개사가 그 양도하는 걸 중개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작권 이건 죽고 나서도 보호돼요. 죽고 나서도. 여러분들도 저작물을 남기시라고요. 김이나 요즘 김이나 그 작사가가 활동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은 남편 월급 받아오는 거 남편 다 쓰라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번 것만 하고 자기가 번 것만 해도 1년에 수십억씩 버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저녁에 가다 보면 하거든요. 이제 마치고 가다 보면 그 틀 듣다 보면 그러다 하더라고. 자기는 각자 재산 관리하는데 돈 많이 버니까 그게 낫겠죠. 남편 달라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거 관리하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저도 우리도 각자 하자 이랬더만 짜증내더라고요. 김이나만큼 못 보니까 그렇죠. 한 푼도 못 보니까. 지식재산권 이런 거 양도할 수 있지만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건 아무나 해도 되는 거지 꼭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증여나 기부채납, 이것도 법률행위지만 증여나 기부채납 이 두 개는 법률행위로 인해서 권리의 득실변경 생기는 것 중에서 중개상물 아닌 건 이 두 개입니다. 나머지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거 다 중개상 권리에 해당되죠.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잖아요.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상속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딱 상속 지분이 정해져 있죠. 그 주고 싶은 자식이 따로 있으면 미리 주는 게 좋아요. 상속은 무조건 똑같아요. n분의 1이잖아요. 무조건 자식 숫자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배우자만 1.5고 나머지는 다 1이니까. 자식 있으면 나이 먹으면 재혼도 못해요. 자식들이 극구 반대한다고 재혼해버리면 배우자한테 상속 지분이 더 많이 가잖아요. 재산 많으면 재혼 못해요. 재산 없으면 하라 빨리 가라고 그래. 귀찮으니까. 자, 상속, 공용, 수용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고요. 경매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 과거에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 중개대상물이냐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지금 경매 넘어가고 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이죠. 그거는 경매 자체에만 개입할 여지가 없고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되어 있어서 지금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그걸 사가지고 은행에 대출 다 갚고 경매 절차를 취소시킬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나중에 경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소유자한테 돈 돌려주잖아요. 남는 돈은.
저당권자 이런 거 배당해가지고 하고 남는 돈 있으면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은 중개상물됩니다. 또 상속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지만 시험에 상속받은 전답 상속인권인가 중개상물됩니다. 그런 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증여받은 부동산 중개상물되죠. 받았으니까 수정자 받은 사람 거니까. 증여 그 자체에는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상속 그 자체에는 좀 어려운데 말이 아까 환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환매권은 중개상물이 되고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라고 했습니다. 유치권 발생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법정지상권 성립. 그 환매권 행사는 이게 환매잖아. 환매권 행사는 게 환매죠. 환매권 행사는 환매권자만 하니까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고요. 환매권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가 되고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성립은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용어 정의와 중개상물입니다. 총칙이 모든 과목 처음이 최고 어려워요. 민법도 총칙이 최고 어렵고 등기법도 처음에 연역 이런 게 어려워요. 처음에 공인중개사법도 총칙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 거기 81페이지 문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1번하고 3번은 풀었죠. 이미 지난달에. 2번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참 이런 게 법조문에 전혀 없는 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32회 때 16문제 나왔어요. 40%가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면. 자, 중개상물이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미채굴 광물, 광업 광물은 이게는 국가가 채굴권이 있기 때문에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온천수. 온천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이건 아무나 파는 거 중개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중개상물이면 개업공개사만 중개를 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온천수 물 팔아먹는 거 이거는 아무나 중개도 된다고. 물은 동산이잖아 이거.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온천수가 중개상물이라는 말은 없어요. 토지, 건축물, 임목, 공양재단, 광업재단 요 안에 들어가는 것만 중개상물이라고요. 이제 토지 중에서 뭐 도로도 토지잖아요. 바다도 토지고 그 중에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온천수 중개상물 아닙니다. 금전채권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차피 돈 못 받을 걸로 생각하고 빚을 3억을 탕감시켜 주는 걸 중개를 했어요.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하고 예를 들면 3천만 원 받아 먹었어요. 커미션을. 빚 갚을 사람한테 3천만 원 나한테 주면 내가 그 빚쟁이 찾아가서 안 받는 걸로 각서 쓰고 탕감시켜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아 먹어도 불법 아니라고.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고. 중개대상물이면 중개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기 때문에 최대 0.9%밖에 못 받죠. 금전채권 중개상물 아닙니다. 채권 소멸 없는 걸로 없던 걸로 해주고 빚 탕감시켜주고 돈 받아 먹어도 상관없다고요. 금전채권 중개상물이 아니고 점유라는 게 이런 게 법조문에 없는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오니까 아마 당황스럽죠. 이게 법조문에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점유, 민법. 점유는 그냥 가지는 게 점유잖아요. 가지는 건데 개업공개사가 점유하도록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자, 여기까지가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이제 82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용 그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내드린 그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거 이런 게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부터 해서 5개 지난주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지난주에 4개나 있었어요. 위원회가. 그리고 오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해가지고 위원회가 6개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위원회가 600개 정도 있대요. 600개 정도.
뭐 여러분들 공법에서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거 뭐 있잖아요. 위원회. 이 위원회가 사실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인데 거의 우리나라 위원회는 다 형식적으로 운영됩니다. 사실 돈 받고 위원회 돈 받고 다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600개나 있어요. 지금 정부에 전국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6개가 있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82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